자, 사회복지 실천론 제2장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자선조직협회. 형성하게 된 배경은 미국 시민전쟁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일어난 미국 시민전쟁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그 시점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 자선단체들의 비효율적인 자선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빈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도움을 줄수록 더욱 나태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자선조직협회가 형성되게 된 배경입니다. 또 스페인의 사회진화론 유행으로 최소한의 자선만이 정당화하였습니다. 빈민을 직접 도와주기보다 그들의 도덕성 변화를 통해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배경이었습니다. 1820년 빈곤 예방협회. 빈곤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절약과 저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었습니다. 또 빈곤 가정을 방문하여서 체계적인 빈민 조사를 실시한 협의회의 활동은 이후 자선조직협회를 중심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선조직협회의 설립입니다.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미국은 1877년에 뉴욕 버펄로에 여러 민간기관이 참여하여 조직을 하였습니다. 자선조직협회의 목적은 빈민의 개인적인 결함 및 빈곤 원인을 찾아서 원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역할은 빈민에게 자선적 원조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들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무차별한 자선의 문제를 제거하여 사회 과학적 자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등록을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과학적인 자선은 개인의 특성과 수혜 조건의 철저한 조사와 기록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예방하고 철저하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빈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등록, 조정하는 업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미는 공적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빈곤과 빈민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민간에게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또 전문가의 권역보다 긍정적인 영향력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과 전문가의 주의를 기초를 두었다. 또한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각인된 전문가의 가치와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예방을 위해서 사회 환경의 변화보다는 개인적인 특성과 재활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회 방문원. 자선조직협회를 통해서 과학적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원형이 실천 인력입니다. 목표는 구제가 아니라
친구로서라는 자선조직협회의 정신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중산층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여성 자원봉사자입니다. 인도주의적 기능과 사회적 통제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였습니다. 또 빈곤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서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 나태함과 게으름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유급 직원으로 우회 방문원을 고용하였고 그로 인해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개별 사업에 태동이 되었으며 전문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지원과 상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보간의 운동입니다. 설립.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역의 환경 개선과 빈민에 대한 도덕적 교화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설립 요원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보관은 바네트 목사가 1884년 영국 런던에 설립한 토인비 홀입니다. 미국은 애덤스가 1889년 시카고의 헐 하우스를 설립하였습니다.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의 특징은 중심 세력은 중산층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로 선교적인 접근을 취합니다. 사회 문제를 개인적인 수준의 노력 부족이나 도덕적 실패 결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빈곤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또 계층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였고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집단사회 사업이라든가 사회행동, 지역사회 조직 등과 같은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빈곤 해결을 위한 환경적 구조적 접근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빈민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구조 혈압에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해결책은 개인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으로 도덕성의 다양한 관점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전문화의 노력. 유급 사회복지사 등의 등장입니다. 1905년에 의사인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유급 의료사회복지사 채용을 함에 있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 도제식 훈련 방법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1898년 뉴욕 자선조직협회가 6주간의 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1904년 뉴욕 다대 학교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플렉스너의 비판입니다. 플렉스너는 전국 자선 및 교정회의에서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 라는 강연에서 비판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구체적 기술 부족과 자원 매개의 역할만 수행해 왔다. 전문직의 핵심적인 속성 부족으로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전문성 논쟁 계기로 사회복지계는 이론적 기초와 실천 방법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된다.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과과정의 표준화, 전문가의 협의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 진단입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책임자인 리치먼드가 사회복지 실천 활동 내용 및 과정을 종합하여 출간한 최초의 책입니다. 개인 문제의 개입 방법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체계화된 실천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진단, 예후, 처우, 계획 등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환경 개입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을 수용하였습니다. 플렉스너의 문제 제기로 사회복지계는 통합된 전문직의 추구, 개념적인 틀과 고유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과학적인 이론을 추구하게 되고 조사에서 과학적 기반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1929년 밀포드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분야별 공통 흐름을 찾은 결과 상위성보다 유사성이 더 많으므로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반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개발 사업의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기반임을 제시합니다. 집단주의의 기능주의 논쟁입니다. (1920년) 개인 내적인 치료 지향 진단주의 사상입니다. 또 경제대 공황을 1930년도에 이루어지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능주의 사상입니다. 또 진단주의 학파와 기능주의 학파로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단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죠. 진단주의. 플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기계적, 결정적론적 관점, 또 클라이언트의 발달사를 탐구하는 진단과 초기 아동기에 비롯된 문제를 이해함, 또 성격의 자아의 힘이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고 전제, 클라이언트의 성격 구조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여 현재의 자아 기능을 해명하여 자아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사회 환경에 대한 성격의 적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심리적인 개입과 과거의 경험을 더 많이 강조하였다. 또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리치먼드와 해밀턴과 홀리스를 대표 학자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플로이트 학파인 랭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창의적, 의지적,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성장 가능성과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개인은 과거의 노예가 아니며 현재 경험과 그 주변 여건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원조관계와 기관의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치료보다는 원조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입기관도 장기적인 개입보다는 시간 제한제와 과거 중심적 개입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5번째, 통합방법론과 다양한 실천 모델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도에서 1960년대를 개인보다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통합방법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법론의 예로는 문제 해결 모델, 또 4체계의 모델, 6체계의 모델로 방법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생태체계 관점에 따라 개인의 병리보다는 강점을 두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는 역할 및 개입 전략의 다양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입증할 책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증거 기반 실천 혹은 근거 중심 실천의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개입 과정에서의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검토하고 평가한 후에 개별 클라이언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과정이자 실천 철학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원기관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이었습니다. 태화여자관, 현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을 뜻합니다. 1921년 사회복지관 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보관 운동과 같은 형태로 사회 계몽과 사회 개혁 실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외국 민간 원조 기관이 한국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식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의 요청으로 외원의 기관들이 시설 보호 중심의 사회복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 서비스 중복과 누락 문제 예방과 정보 교환, 사업의 평가 계획, 정부와의 단체 교섭 등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과 긴급 구호에 집중했지만 1956년 이후 장기적 사업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원기관의 활동에서 미국식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이론을 전파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둘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양적 팽창입니다. 교육기관, 외원기관들은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설치와 미국식 전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전파에도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는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된 상황, 즉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최초로 명시되었습니다.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을 시작하였고 1997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법적 단체로서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시행했습니다. 2008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법제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 인력은 1966년 정신보건법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명시하였습니다. 1997년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1998년 법적 국가자격인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1958년 한노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근무하였습니다. 1973년에 대한의료사업가협회에서 사회사업가협회에서 현재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이죠. 가 창립되었습니다. 2008년 민간 자격인 의료사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2005년 민간 자격인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을 시행했습니다. 2000년 한국 학교 사회복지사 협회 창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영역입니다. 1921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었죠. 1983년도에 개정이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근거, 1989년 보건사회부 훈령 제568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회복지관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3대 기능은 사례관리 기능과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이 3대 기능이고 2018년 말 기준 46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1987년에 별정 7급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87년, 89년도에는 전국사회복지 전문요원 동호회가 결성되었고 1999년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이 전환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위기가구 사례관리 전문적으로 시행하였고 2012년은 사례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문가 협회를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에 개별사회사업가 협회가 창립되었고 1967년도에 한국사회사협회가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82년도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되었고 1985년 현재의 사회복지사협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등록되면서 사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였고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2006년은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군구별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개정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2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